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광역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출항전 김대웅입니다. 세차 이야기 95편, 세차 관리업, 디테일링샵, 세차장, 비가 찾아온 걸까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그동안의 세차 이야기를 90편 넘게 끌고 오면서 횟수로 작년 가을 후반부터 이렇게 왔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튜브 그런 방송과 다르게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는 그런 재능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오늘까지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세차장 관련해서 업종들의 지금 현재 흐름,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에바클리닝 이야기를 늘 하면서 올해 저 네이버에 에바클리닝 99,000원 적어놨는데 누군가는 8만 몇천 원 때린다 했는데 제 예상대로 어떤 미친놈이 지금 에바클리닝 8만원짜리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세차장은 주말이 피크다. 맞습니다. 우리 셀프 세차장도 그렇고, 옛날식 손세차장 세차 아줌마들이 일하는 곳에도 주말이 사실은 바쁘죠. 그 예약제 아닌 랜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점심때쯤 일어나서 슬리퍼 신고 차 끌고 가서 그냥 거기 기다리잖아요, 그냥. 아니, 맡겨놓고 나중에 찾아올게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11월 달 가을, 시작되기 전 가을부터 그 이전하고 다르게 주말에 예약이 안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주 5일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금요일부터 죽으라,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다들 이렇게 행오버, 숙취에 찌들어가지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냥 집에서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밖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요번 달 지금 4월 1일이 시작되면서 쭉 분위기를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말에도 일을 좀 하고 평일에도 일을 하는 곳, 제 친구 절친 그 중학교 때 친구 13년째 선택 내비게이션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동네 사이사이에 20, 30년 된 오래된 카센터고 일이 없다고 거의 짜는 소리를 하죠. 돈은 저거들이 옛날에 많이 벌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짜는 소리 하는 거죠. 와, 이상하다. 왜 안 되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제가 오늘 이맘때면 이제 에바 클리닝이나 실내 클리닝, 토탈 클리닝에서 불성원에서 카센터용으로 나오는 프리미엄 고급형 에어컨 필터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유막 제거 유리 발수하고 나면 당연히 사용했던 와이퍼는 안 좋고 얼마 전에 갈았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면이 안 맞기 때문에 기본 불석원 컨센트용 와이퍼 윈도우 브러쉬는 제법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요. 어제 맡긴 고객님 아반떼 AD차 그냥 1년 반 전에 에바 클리닝 처음 맡기셔가지고 비싸지 않은 쿠팡에서 내린 필터로 넣어줬고, 그리고 오늘은 불소원 에어컨 필터를 넣어줘서 제가 필요해서 이제 그 납품하시는 그 대리점 대표님한테 이렇게 한 개만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빠져있는 에어컨 필터하고 그리고 윈도우 브러쉬까지 채워 넣었는데 팔린 양이 적습니다. 아예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한 5개 구를 대리점 대표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하니까 얼굴에 좀 진땀을 흘리는 그 표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부산 동구인데 영도구, 중구,
그다음에 사하구 이러고 또 한 군데도 관리를 하시는데 일이 없대요. 납품하시는 카센터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세차 디테일링 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디가 좀 됩니까? 이랬을 때 조금 직원을 데리고 자리를 잡은 프랜차이즈, 그 지방 프랜차이즈가 좀 되더라. 그것도 이제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오픈해 준 데가 조금 되더라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서원이 회사에서 이제 대리점 납품가도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뭐 본사로 미팅을 올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 다음 주나.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게 뭐 물가 상승률에 비교해서 어떤 회사에서 뭐 그걸 고정해서 유지해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뭐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수입 단가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기업이 대기업인데 매출 신장이 안 되니까 납품하는 단가를 올리겠다 이거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4월 7일?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예약이 한 대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토요일 단골 고객님 2대, 일요일 1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뭐냐면 이게 경제의 흐름이 막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전의 정권이 어찌 해줬기 때문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 개소리고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몸을 치면은 그 부정맥이 오든지 뭐 뇌경색이 오든지 뭐 질환이 오든지 몸이 아픈 거랑 똑같아요. 경제는 돌고 도는 거거든. 일로 돌든 절로 돌든 여기서 돌든 유입이 되고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4년 반 전에 개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일단 30대들 그리고 심지어는 40대 초중반까지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제 가게 앞에가 뒷골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입차들이 그 당시에 다녔거든. 야, 쟤들이 이제 수입차를 타나? 맛보기식으로 수입차를 탔던 사람이 다 내려놨다. 그 차들은 3, 4년이 지나서 중고시장으로 넘어갔든지 렌트회사, 리스회사로 다 돌아갔다. 그리고 그 수요가 없는 거죠. 공급할 차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중고시장에 이제 차는 많은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어릴 때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돈 잘 들어올 때 뭐 물 들어올 때 노절하면 아는 거지. 노젓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아니면 그 반도체 대단화로 중고차 시장에 있는 새끼들이 신차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벌어먹고 안 되니까 소비자한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지. 결국은 캐피탈 대출 이자가 8%, 9%, 10% 올라가니까 중고차 사러 갔다가 안 사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들은 뉴스에 고금리 시대 대출 이자 금리가 올라가고 5%, 6%, 7%, 8% 올라가니까 차가 필요한 사람이 할부로 안 사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지금 제일 많이 팔린 게 내가 참 가짜는데 쉐보레 차를 왜 그리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입차인데 트렉스가 10,000대가 팔렸고 가격을 낮췄대요. 그리고 코나가 60,000대, 기아 셀토스가 40,000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들이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죗값 받고 팔고 계약서보다 출고할 때 더 올랐다는 값을 더 받고 이랬던 놈들이 2,000,000원 초반대 소형 SUV급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2,700만원 하는 게 한 2,200만원대 맞춘다든지. 그러니까 쉐보레 트랙스는 가격을 엄청나게 내렸겠지. 트레일블레이저는 구조상이나 그 부조합된 그런 차의 어떤 애매한 것들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트랙스는 날리는 차거든. 그러니까 장사 해먹기 좋은 차거든. 근데 와 10,000대가 계약됐다. 참 깝깝합니다. 제가 며칠 쉬면서 저기 뒤에 목판 나무판에다가
새 차 가격을 다시 적으면서 현대기아차 적고 르노차를 적으려다가 XM3를 적고 왜 했어요? 아, 이거를 따로 빼야 된다. 그리고 현대차들만 쭉 적다가 현대기아차만 다음부터 뭐 적을까 하다가 안 적었어요. 르노 한국 코리아. 왜? 한국에서 만드는 차라도 그냥 외제차다. 제가 이번에 C급 했잖아요. 이걸. 시트 95만원 물어주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게 작업성이 네이버 검색에서 치면 준준형 뭐 SUV, 소형 SUV, 중형 SUV, 산타페 치면 아마 중형 SUV, 펠리세이드가 준대형 SUV. 그럼 대형은 뭡니까? 근데 세차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분 안 하거든. 이제는 완전 세부적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 차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트레일블레이즈를 제가 땄고, 이게 왜 소형 SUV지? 잘 아셔야 됩니다, 소비자도. 자, 기아 스토닉, 니로, 코나, 티볼리, 셀토스, 트렉스, 트레일블레이즈를 묶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르노 QM3, 옛날 차에 묶었는데, 이 작업을 해보면 다 달라요, 이게. 현대차 뭐 예를 들어서 코나 정도 하죠. 자, 니로 정도 합시다. 스토닉 정도 합시다. 그러면 현대기아인데 왜 셀토스 안 묶어요? 차를 한번 닦아보세요. 똑같은지. 그러니까 지금 코나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저게 무슨 차지? 그때는 반팔을 아예 가니시로 해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와, 저 싸구리 차를 누가 타겠노 이랬거든.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니까 가니시 재질을 싹 바꾸고 좀 도장을 많이 입히는 거지. 가니시가 많이 들어가면 싸요. 근데 지금 산타페 아니면 BMW 시리즈 보면 가니시 다 없앴거든. 다 도장 칠이잖아요. 그러면 도장 안 하고 가니시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옛날 타입으로 차가 후져 보이면 쌀 수밖에 없어. 근데 소비자들이 자동차 살 때 값을 내린다고 좋아는 하지. 근데 이 새끼들은 무슨 수를 썼어도 손해 안 보는 상사를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이지만 장사치예요, 장사치. 장사꾼이지, 그냥. 자, 그래서 제가 뭐 일도 없고 해서 뭐 이제 내용도 못 올리게 했는데 이럴 때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주변을. 과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때 나름 방구 좀 낀다고 전국에 한 도시마다 몇 개씩은 오픈해 주는 프랜차이즈인데 이제는 스팀맨이를 했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보면 어느 지역에 몇 개를 보면 그 이놈들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누가 오픈하거든. 개인이 해서 2X1이라는 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뭐 HH 디테일링부터 뭐 깔끔히 디테일링부터 뭐 자매 세차장 개인이 많이 오픈했어요. 그동안에.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아까 이제 에바 클리닝이 나는 한 8만 몇천 원대까지 예상했는데 8만 원을 적어놨어요. 미친 새끼들이. 그러면 소비자는 낚인단 말이에요. 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이제 10년이 넘어가죠. 많이 더러워지죠. 근데 스파크 다릅니다. 오염이 됐을 때, 자, 8만원짜리 전화했어. 네이버 보고 에바 클리닝이 8만원이라면서요. 차종이 뭐예요? 연식이 뭐예요? 어디에요? 뭐예요? 하다 보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개고생을 해가지고 8만원을 받고 돌아다니진 않거든. 컴프레셔 끄집어 아니면 뭐 연결해 뭐 빼. 비 올 때도 해야 되고 추울 때도 해야 되고 더울 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아마 개판으로 아마 돌아갈 거예요. 출장 에바 클리닝 하는 사람들이 그 8만원짜리 그 새끼인지 뭔지 하는 놈 때문에 아마 조금 피곤해질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말해볼까요? 제가 2000년도, 2002년 하여튼 헬스 기구업을 배워가 시작했어요. 대기업을 그만두고.
그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보디빌더 자기 선배가 한다는 그 헬스 기구 회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미국에서 사용했던 헬스 기구를 일본으로 온다고 아니면 일본에서 사용을 하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폐기되기 전에 그 나와 있는 시장이 있거든. 그걸 사와요. 아니면 미국에서 바로 사오든지. 지금도 미국에는 영상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헬스 기구 회사니까 헬스 기구 회사 이름 많이 알잖아요. 라이프 히트니스. 이게 옛날에 바디마스터부터 다음에 아이카리안, 이카리안, 다음에 뭐 다른 파라마운트 별의별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이제 한 회사가 통합했거든. 그렇지. 프리코 유산소만 잘하는 회사부터 다 있었는데 큰 회사가 다 통합을 했어요. 한국에 제가 그때 배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걸 재도장을 하고 재분쇄 도장을 하고 리퍼비시먼트 재가공을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리스토레이션이라고 그 재가공 재수리를 하잖아요. 복원을 하는 거잖아. 헬스 기구도 그랬는데 그때 헬스 기구가 그런 수입 재가공을 해서 트레드밀, 러닝머신, 사이클, 뭐 고급 유산소, 로잉머신, 엘리프티컬, 스태퍼, 별의별 걸 다 갖다 놓고 진짜 뭐 500평짜리 크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천고가 이렇게 놓고 완전 미국의 골드짐처럼 그런 스타일로 짐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회원 1000명, 1500명, 2000명. 그런데 그때는 한 달 회비가 그래도 한 6만 원 이래 했었거든. 연 회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3개월짜리가 많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99,000원짜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사시면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특히 부산에는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99,000원짜리 헬스가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자, 부도난 건물, 경매 건물 그런 데 들어가요. 평수는 400평인데 헬스클럽이 200평만 딱 만들어. 제가 어떻게 잘 아는지 압니까? 저도 그런 일을 했었거든. 그런 흐름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한 놈의 사기꾼이 부산 전역에 99,000원짜리를 때리니까 저 같은 기구업을 하는 사람이나 동업하는 형님들이 아,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99,000원 일단 가자. 그리고 거기보다는 시세를 좋게 하지. 왜? 그 한 놈이 하는 놈인데 그 돈이 없었거든. 하나 오픈해가지고 버려가지고 개업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팀워크가 합해졌을 때는 자본이든 기술력이든 인력이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싸움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인테리어도 좋게 하고. 그런 옛날 시절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야, 우리 동네는 동사무소에 뭐 하는 뭐 조그만 그런 것밖에 없는 동네인데 갑자기 헬스 클럽이 지하에 400평짜리가 들어갔다 300평짜리가 들어갔다 그게 기획적인 거거든. 그래가 누구 또 이제 깡패 하나 복싱 했던 사람 깡패 하나 데려가지고 누구 하나 데리고 온다 이러면 뭐 돈 많은 부동산쟁이 오면 그 사람한테 덤핑치가 파는 거지.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법칙은 결국은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수요가 없지만 공급을 해놓고 뭐 재고를 샀든지 버리든지 생산 쪽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맞죠? 그런데 공급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수요가 떨어진다 이렇게. 아, 나 안 사간다. 나 안 먹을란다. 나 돈 없으니까 이번에 아낄란다. 그러면 이게 골 때립니다. 아까처럼 가격을 덤핑 친다고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99,000원짜리 헬스가 뭐가 문제였냐면 인테리어가 약해요. 그리고 샤워 시설부터 뭐 이런 데가 지저분한 게 빨리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대충 했었거든. 싼 자재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 인테리어 자재를 뭐 완전 싼 것만 가서 하다 보니까 빨리 파손되고 빨리 더러워지고 그리고 좋은 바닥재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냥 장판만 깔아놓고 샤워실이 그랬잖아. 그러면 냄새가 나고 나중에 헬스 기구도 빨리 고장이 나고 왜?
싼 거니까. 그때는 전부 대만제에서 메이드 인 타이완. 가정용으로 갈게 헬스클럽으로 갔어. 그러면 내구성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국산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 뭐 포천, 언저리 주변에서 100평짜리 공장 하나 얻어놓고 200평짜리 공장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이빨 만듭니다. 그러면 싸지거든. 잘 만드는 큰 회사보다 수입하는 것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세차업에도 이게 왔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새끼들이 옛날에 스탠보이 새끼들이 스파크 경차 그리고 레이도 경차라고 해놨어. 미친 새끼들이. 자, 스파크 마티즈 모닝만 경차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35,000원 스팀에서 하는 게 지금 이 새끼들이 이 사업자 다 날리고 다 분해돼 가지고 사업자 정리하고 왜? 뒷조사 안 맞으려고 중간에 스팀보이 게라지까지 싹싹 하다가 다 흩어졌으니까 스팀맨 해가지고 개업해 주는데 경차 3만원이다. 이거는 시장을 흐리는 것 같아도 시장이 절대 안 흐려집니다. 그 3만원 줄 바에는 셀프 세차 가거나 주유소 가거나 노트지 세차하고 안에 안 한다니까. 근데 노동력을 기준해서 그 3만원을 가지고 직원 써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안 맞다니까요. 그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5, 600만원 못 번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혼자 하니까 버틴다 이거지. 빚을 자꾸 내가지고 버티고 있거든. 카드로 쓰고 카드 메꾸고 모자라니까 대출 가능하니까 대출하고 언젠가는 잘 벌리겠지. 저 계속 세금 신고되는 거 4천만 원 이하죠. 거의 3천 얼마 이하였지 계속. 누가 보면 잘 되는 줄 알아. 이게 바보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잘 벌어 먹으려고 세차비를 낮춘다? 아니면 에바클리닝 출장 다니면서 8만 원을 때린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국내 진포로 TV, 퍼펙트 TV 진포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고 매장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에바클리닝 뭐 TV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정확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법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이제 이게 혼란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혼란기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조금 일만 줄어들 뿐이지. 그러니까 시장을 흘려가지고 10만원짜리를 8만원 때리죠. 2만원 할인했다. 그럼 그런 놈이 일이 갑자기 많아질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끝까지 지켜본다 이거지. 남의 밥그릇, 밥숟가락을 못 들게 해놓고 지만 하루에 5건 하는 걸 7건, 8건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사람이 제가 이 가게 차린 이유도 그만 돌아다니고 차린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았거든. 자, 옛날에 때 헬스 기구만 해도 전국으로 돌아다녔거든.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뭐 충청도까지. 이제 돌아다니기 싫어서 안 한 거고. 다른 일을 할 때도 노가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가다 현장 하나 완성되면 이 팀이 옮기잖아요. 그럼 딴 데 가야 돼. 그 짓이 하기 싫었어. 근데 뭐 불철주야 내 차 가지고 에바클리닝 한다고 이제 운전해가 하루 계획대로 돌아다닙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잘 알아야 되고 일을 현업에 있는 사람도 생각을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내가 받던 10만 원을 유지하려면 서비스질을 올려야지. 내리지 말고. 저 같은 경우도 마음이 이제 그냥 이거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혼이 틀렸고 영혼도 나왔고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오늘 단골 손님들 세대 했거든. 자, 어제 들어온 아반떼 오늘 아침 해가지고 아반떼 기본 프리미엄 해가지고 불속은 평균 필터 평균 탈취 서비스 11만원 그리고 4년 반 동안 오시는 분 K3 GT 그분은 초초초 프리미엄인데 계속 6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안 올리고 6만원 그리고 BMW X4 이전에 BMW 420i 타시는 분 X4 초 프리미엄
12만 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일 없습니다. 다음 주 일 있을지 모르겠고. 어찌 되겠죠? 저는 이제 5년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되겠죠?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고 불안합니다. 저도 그랬거든. 다른 네이버 검색해서 내 근처에 다른 가게는 어떤지, 다른 가게 블로그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아니면 심지어는 차를 끌고 동네 한 바퀴. 내가 그런 놈들 알아요. 이 근처에 뭐 있잖아요. 그 광택 사기 했다는 놈. 그 놈 차가 이 돌거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랄하고 잡아줬네.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처음부터 손님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놓고 그런 위치에 하면서 다른 데 잘 될까 돌아보는 거야. 절대 저 거짓 안 합니다. 친구 내비게이션 가게 나가서 뭐 사는 이야기나 하고 뭐 로또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만 하지. 자, 그래서 저 일반 세차 고객님들도 이런 흐름을 잘 아시고 허리띠 멜 수 있으면 더 쪼라매고 그리고 세차 횟수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처음 오신 여자분들 사장님 앞으로 세차를 얼마나 자주 할까요? 기분이 안 좋으면 오세요라고 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왜냐하면 일하는 게 막 안 풀리고 내 차를 보면 답답하고 안에 먼지가 많고 이게 기분이 안 좋으면 오시라고 하지. 하하 2달마다 오세요. 한 달마다 오세요. 4주마다 오세요. 3주마다 오세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옵니다. 씨. 내가 잘못했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치 아닙니다. 그런 짓 하기 싫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세차와 벵갈 고양이 저는 세차 이야기에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 집에 벵갈 고양이 2마리 가게 벵갈 고양이 소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넣었는데 구독자가 220명이 됐어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욕도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뭐 한마디 나오는 새끼 정도나 뭐 그런 정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봄 날씨가 비가 온데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유의하시고 저희 가게 소냐도 콧물에 이래가지고 참 속상하고 제가 다음 영상은 그 뭐죠 또 까먹었다 그 뭐 호흡기 치료기 있어요. 그걸 지금 구입을 했다가 케이스 투명 케이스를 사서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네뷸라이저 그 고양이 개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약을 뭐 수령 받아 와서 이제 할 건데 그 영상도 올릴 겁니다. 뭐 동물도 아프고 사람도 아프고 경기도 안 좋고 뭐 대한민국이 위상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돌아가는 거는 도둑질은 도둑놈들이 다 해먹고 국회의원이 다 해먹고 집권당이 다 해먹고 뭐 희한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한 개인이 마음을 탁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제가 오늘 그제도 삼성중공업 조선소에 다시 또 복귀했던 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7, 8년생. 제 동생하고 5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 예전에 그 산업기계정비과를 2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해양 크레인 회사를 이 동생이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가 소개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 동생이 들어왔다가 제가 먼저 러시아 마누라 애매기는 바람에 이혼한다고 노르웨이 스카우트제이가 있었는데 그만두면서 이 동생이 그 회사를 들어가서 연봉 8천을 받고 그 제도로 내려갔다가 노르웨이 출장도 갔다가 본사 교육 받다가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사랑이 잡혀가지고 결혼을 해가 애가 2명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살아요. 조선소가 일이 컷오프 된 다음에 경기도 평택, 천안 이렇게 반도체 공장 그런 데 일하러 갔어요. 저도 옛날에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카지노 호텔이라고 그 지을 때 내가 그 공사를 갔었거든. 그 야간해가지고 한 달에 한 600만 원이 벌었어. 용접하고 뭐 하바키, 걸레바지를 스테인레스로 했거든 호텔에. 그때 봤을 때 삼성중공업, DSM이, 대우해양 이런 옷 입고 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조선소서 일이 끝나니까 자기가 했던 전공을 살려서 육상에 오는 거지.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부진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거든. 야, 지금 조선소 사람이 없다는데 사람이 유입되니까 예, 조금씩 들어옵니다. 지금 몇만 명이 모자라다. 누가 들어온지 압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옵니다.
옛날에 저 한참 조선소 출장 다닐 때 해상용 크레인 할 때 우즈베키스탄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 그 불법 체류자가 많고 범죄가 많아가지고 다 한번 끊었었어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 다 일을 해봤거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만약에 3개월 교육 과정이면 2주 만에 연수받고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그냥 배달하잖아요 배달. 뭐 먹고 자고 편하게 뭐 웃는 모르다가 배달하는 게 편하니까 조선소에서 다 떼먹으니까 그렇지 외주업체. 자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그렇게 유입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쓰다 보면 제 가게 근처에 텍사스촌이라고 거기도 지금 손가락 빨고 있거든. 전부 가게 다 문 닫고 그 외국인이 유입이 안 되거든. 한국 사람도 유입이 안 되고 예전에는 영도 한진중공 이런 데서 이 서적기복 입고 외국인들이 오고 그 제도에도 전부 슈퍼바이저 이런 사람들이 주말에 입으로 차 끌고 오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경기가 아니란 말이지. 세차 이야기 하면서 이게 연결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올 4분기 가을 되면은 건설 경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 가게 앞에 사이에 이편한 부산항 이편한 저게 7억 몇 층까지 올라갔었거든. 저 로얄층이 제 옆에 요 베스티움 이거도 600세대가 안 되지만 좋은 층이 그래 올라갔다가 값이 다 떨어졌고 저 사이에 한 동짜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익수건설이라고 개인 회사인데 나는 궁금해요. 저게 다 올라갔는데 분양이 안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바닥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외환위기 초읽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못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친구가 주식한다 하더라. 비트코인 해봐라 해가 다 있는데 잘 되는 놈은 됐는데 안 되는 놈은 안 됐거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저축을 해놨으면 연금리가 뭐 3, 4%밖에 안 돼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 돈이잖아. 잃지는 않잖아. 근데 남들이 그거 투자해가지고 뚱뚱한 놈이 페라리 타고 나왔더라고요. 람보르기니. 지가 돈 많으면 뭐네. 더럽게 못생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 없어도 그냥 친구가 준 요 그림자 TG 2007직 타고 그냥 달새 살고 해도 행복하단 말이지. 우리나라 행복지수 지금 완전히 떨어졌던데. 그래서 조금만 다시 생각을 서로 해봅시다. 행복이 뭔지. 엊그제 내가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뭐 하는 사람들이 누가 올려놨길래 내가 이랬거든. 뭐 내가 첫바다로 뭘 올렸어. 나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한 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데 다 사기꾼 새끼들이지. 다 죽었고 자살했고 죽었고 하면 그 대통령 아니잖아 그게. 그리고 다 나쁜 새끼들이고.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지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 있는데 그. 전부 짜고 치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티르게이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런데 뭐 이스라엘 뭐 역사가 몇 년 됐어 지금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몇 년 됐다고 70몇 년 78년 근데 그것도 부패해가지고 저끼리 다 해먹잖아. 내가 세차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세차 이야기 아닙니까? 세차 이야기는 내가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잖아. 다 연결고리거든. 대한민국만 잘 될 것 같아도 내가 주식하는 친구한테 그랬어. 야, 니 어디다 하는가? 뭐 바이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차 전지 뭐 올라가는 게 뭐 어쩌고 야, 니 뭐 우리나라 방산에 좀 했나 이러니까 안 했다더라고. 그거 왜 하는데? 아무 생각 없거든. 돈이 있으니까 그런 데 하는 거지. 전화기 탁 세워놓고 계속 보는 거지.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자, 이번에 로또를 3만 원 샀습니다. 부일카 전국 최다 1등 46번, 2등 173번. 내가 어떻게 제일 잘 해오냐고요? 내가 1등 45번, 2등 172번 때 그것도 사러 가서 외웠거든. 그리고 부일카 그 사장님이 그 세차장에 딱 나와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그냥 부일카 서비스 세차장에 한 켠에 세를 얻어서 로또를 한 줄 알았더만. 원래 부일카 그 사장이들 사람이 참 좋게 생겼어요. 그 앞에 한양 아파트 다 뜯어서 재개발한다고. 되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된다니까.
해서 열심히 합시다. 자, 35분. 자, 세차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우리 구미의 그 대표님, GP카케의 대표님처럼 뭐, 세차의 스킬로 편집 다 해가지고 뭐, 음악 넣고, 글자 넣고,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차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도 청학동의 덴트 박사, 유리막 코팅 광택 박사, 그 샤인모터스 빅스타님 4시간을 편집을 한대요. 4시간을.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림 못해서 털잖아요. 근데 거짓말 안 하잖아. 현실적인 이야기, 세차 이야기로 현재 정세까지 우리나라가 IMF 이전으로 돌아갈 수 다운될 수 있다까지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봐야 돼. 세상을 계속 봐야 됩니다. 자, 이상 아까 세차 이야기 뭐 90몇 편 제목도 기억 안 납니다. 여하튼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세차 2번 하는 거 1번만 하시고 정비도 조금 주의해 하시고 먹는 것도 아끼시고 헛돈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힘든 시기 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우크라이나 국기 보이시죠? 지금 푸틴 요즘 뭐라고 하는지 봤죠? 푸틴 지 궁전 옆에다가 그 방공 미사일 갖다 놓고 하죠. 우크라이나 화이팅!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슬라바 우크라이니. 고맙습니다.